자, 지난주까지 이제 그 레그레이션을 했고요. 그 이번 주는 분류 쪽으로 들어가겠는데,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란 건 뭐죠? 분류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게 이제 스팸 메일 같은 게 이제 하는 건데, 메일이 왔는데 요새는 스팸 메일 필터링 많이 쓰시잖아요. 자동으로 걸려 있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스팸 메일이 그게 동작하지만은 나한테 진짜 온 그 데이터도 이제 스팸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제법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휴지통 가서 그걸 찾아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제 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 스팸 메일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촌레이트 뭐 통신사 같은 경우나 이제 그런 게임사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건데, 이 고객이 우리 통신사를 계속 쓸 건가 아니면 다음 달에 딴 통신사로 갈 거 아닌가, 그런 걸 이제 예측해 보는 게 있고, 이 광고가 이제 이 사람이 잘 클릭할 건가,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두 가지 예측, 이진 분류이긴 하지만은 범주가 여러 개일 수도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0, 1, 2, 3, 4, 5, 6, 7, 8, 9 해서 숫자, 핸드라이팅 그걸 이제 분류하는 것도 이제 여러 범주 분류하는 거고요. 이런 걸 할 때 관심 클래스에 대한 그냥 뭐 확률, 확률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0일 확률, 0일 확률, 1일 확률, 그런 것들을 확률 점수로 해서 딱 이제 물론 나타나진 않죠. 이걸 가능성이 이만큼 있어. 그런 형태로 이제 주로 반환을 하게 돼 있는데요. 물론 옵션, 패키지 옵션에 따라서는 그냥 이거야 저거야 라고 리턴을 해주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 옵션을 옵션 타입을 probability로 리턴해줘. 그러면 이제 되게 가능성, 이거의 가능성으로 리턴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패키지 펑션들은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확률 점수 보통은 뭐 0에서 1까지 해서 0.5면 뭐 0.5 이하면은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우리는 좀 더 조건에 따라서는 이 컷오프 확률을 사람이 직접 결정할 수도 있겠죠. 뭐냐면 진단 같은 거, 병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암 같은 게, 특히 암 진단 같은 경우는 암에 걸렸는데 걸리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조금 더 위험하니까, 그럴 경우는 한 0.3%만 돼도 암일 가능성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팸 메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너무 이게 스팸이야 라고 하는 컷오프를 너무 낮춰버리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메일도 다 스팸으로 빠져버리니까 엄청 귀찮겠죠. 그래서 이런 컷오프 같은 거를 이제 잘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컷오프에 따라서 이제 잘못 판단되는 것들이 변화, 그러니까 뭐 트루 포지티브 뒤쪽에 나오겠지만 트루 포지티브, 뭐 트루 네거티브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뭐 그래프도 그려보고 모델의 이제 성능을 측정하긴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분류의 기본인데요. 그러면 이런 분류하는 이제 몇 가지 방법, 대표적인 방법을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나이브 베이스라 그래서, 나이브 베이스 이 용어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뒤에 쪽 베이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베이지안. 이 베이지안 쪽 확률을 이제 처음 얘기한 분의 이름이고, 베이스 확률이란 건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결과적으로 그거일 거라는 추정의 변화를 주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처음 베이즈라는 분이 해서 베이즈인 거고, 앞에 나이브가 붙었으면 나이브는 우리말은 아니고요. 한글은 아니고 이제 영어인데, 나이브 뜻 혹시 아세요? 나이브? 보통 이제 어린 사람들한테 이제 경험 없는 사람들한테 나이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약간 순진하다. 너무 쟤는 너무 나이브해. 그러면 약간 너무 순진하게 이제 막 잘 믿고 잘 속고 뭐 그런 걸 이제 나이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이브가 붙은 이유는 요 독립이라는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 가정.
책에는 이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놨냐면 이게 이 글을 읽고 잘 설명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나이브라는 걸 거기 201페이지인데 201페이지에 이제 베이지안 분류를 이야기해서 나이브하지 않은 베이지안 분류를 먼저 상상해보자 해서 설명을 써놨습니다. 혹시 예습하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텐데 그거 보고 이해가 잘 될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1, 2, 3이라고 이제 써서 이제 뭐 하는 게 독립에 대한 가정입니다. 독립. 이게 나이브하다는 가정이 서로 독립이라는 그런 가정이라는 걸 설명을 쭉 해놨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201페이지 아래쪽이 이제 아래쪽 말이 오히려 약간은 이해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나이브하지 않은 베이지안은 실제로 쓰기가 너무 힘들다, 현실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거기다 해놓은 건데 이것도 뭐 번역이 그렇게 잘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나이브하지 않은 사례를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뭐 지난해 선거에 미 중부 출신의 히스패닉계 남성이면서 고소득자이고 투표 경험이 없고 딸 셋의 아들 하나 있고 현재 이혼한 상태에 대한 레코드 그걸 갖고서 이제 이런 상태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를 찍을 거냐 이제 다른 사람을 찍을 거냐라는 걸 한번 생각한다 그러죠. 해본다 그러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데 저 조건에 딱 맞는 데이터를끼리 이제 어떤 경향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경향을 만들기가 상당히 곤란해져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히스패닉, 그 다음에 자녀가 이제 딸 둘, 아들 하나, 그 다음에 뭐 수입, 고소득, 뭐 이런 것만 해보죠. 요런 사람은 그러니까 베이지안이라는 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니까 요런 조건일 때는 뭐 A 투표자, B 투표자, A 투표자의 확률 찍을 확률이 뭐 60%야. 근데 안 찍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일단 무슨 다 찍는다고만 해보죠. 60%야.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또 다른 사람도 이 똑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70%고 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통계를 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뭐냐면 독립이라는 가정은 뭐냐면은 히스패닉하고 이제 히스패닉이 아닌 상태에 이제 히스패닉이면은 60%가 그랬고 아니면은 뭐 30%가 그랬어. 딸이 둘인 경우는 이게 뭐 20%가 그랬고 뭐 몇 프로가 이제 또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얘랑 얘가 독립인 경우는 요때 확률을 구해서 얘들을 이제 서로 결합해 주면 되거든요. 독립이 아니란 가정 하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조건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찾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찾아내기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죠. 책에 나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조건이 하나가 더 붙었어요. 여기다가 고소득, 그 다음에 뭐 지역 에듀케이션이 뭐 대학이 있고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중중이 있으면은 이 범주가 한 10개면은 이 사람이 속할 확률은 10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은 다시 이제 또 그런 사람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나이브하지 않다는 거는 얘들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같은 때 외에는 상상할 수가 없어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나이브하지 않은 베이지안은 거의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책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컬럼을 다 독립으로 생각할 수가 조건 하나하나를 얘도 독립, 얘랑 얘는 서로 독립으로 이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라는 그런 기본적인 가정하에서 이제 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브하지 않은 거는 쓸 수 없고 항상 거의 베이지안은 나이브 베이지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지안에서 이제 큰 용어 중에 하나가 이게 사전 확률, 여기 사전 확률하고 이게 사후 확률입니다. 사전 확률 갖고 사후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사전 확률 갖고 어떻게 확률 계산하냐? 사전 확률에서 만약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은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그런 경우 이게 A일 확률은 어느 정도나 돼.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히스패닉계야. 히스패닉계인데 딸이 둘 있어. 그 사람은 오바마 뭐 후보 A를 찍을 확률이 요런 조건이 더 들어갔으니까 얘는 이제 얼마야? 예를 들어서 딸이 둘이면은 이제 그 중에 60% 맨날 60만 쓰는 것 같네. 50%는 뭐 판단이 안 되니까 10%가 이제 A 후보를 찍었어. 그럼 그 전에 이제 그 A 후보 찍을 확률이 예를 들어서 30%였어요. 30%였어요. 근데 딸이 둘이라는 걸 알았어요. 딸이 둘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 상태에서는 딸이 둘일 때는 10%만 이제 그 A 후보를 찍으니까 여기 0.3이었다가 이게 요 조건이 들었을 때는 0.1이 되는 거니까 0.1 곱하기 0.3 하면 사후 확률은 0.03, 3%. 이 사람은 이제 그 A 후보를 찍을 확률이 3%야 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을 상상했다가 새로운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그런 조건이 새로 추가됐으니까 요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네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베이지안의 기본 원리죠. 그래서 베이지안이 옛날에는 좀 사실 많이 배척되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도입이 되거나 많이 사용되는데,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걸 확률로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이게 아주 면밀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요. 뭔가 이상해. 이게 뭐야? 대충 때려잡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이었죠.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방법하고 같고 컴퓨터나 현재 이제 컴퓨터나 그런 데다가 인공지능을 할 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해서 베이지안이 새로 이제 나오는 건데, 사실 스팸 메일 같은 거 체크할 때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단어가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 뭐 스팸이란 단어가 들어갔어. 그럼 이게 스팸 메일 확률이 80%야. 근데 스팸이란 단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쓰레기 청소, 분리수거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럼 분리수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분리수거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스팸이 아닐 확률이 뭐 90%네. 그럼 다시 이제 그게 조합돼서 새로운 확률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그 조건이 추가되는 거죠. 마치 추리소설 탐정 같죠. 우리 그 셜록 홈즈가 이제 딱 가다가 증거가 하나 나왔네. 그럼 요 사람들의 이제 범인일 확률이 A라는 사람이 제일 높아. 그러다가 다른 증거가 하나 발견됐어요. 지문이 발견돼서 그럼 B 확률이 이제 조금 더 높아지겠네.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조건들이 많이 쌓이면은 진짜 정확한 범인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과정을 그려 나가는 건데, 1000명의 사람 중에 뭐 어떤 조건이 있어요. 베이스 레이트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그 플루는 독감은 1%만 걸리는 거야. 그럼 1000사람 중에 이제 그 독감 걸릴 확률을, 독감 걸린 사람은 10사람이고 안 걸린 사람은 이제 990명일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전체 이게 아무런 그 근거가 없을 때. 근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여기서 90%가 이제 포지티브 나오고 10%는 이제 네거티브 나온다. 첫 번째 테스트 거치고 두 번째 테스트 거치고 해서 결국 이제 이 독감 확률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나왔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맨 처음 테스트에서 99대 1로 나눠졌어도 이제 폴스 포지티브가 제법 생기기 때문에 처음 테스트의 결과라 그래서 바로 이제 독감은 아니다라는 그 과정을 좀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 이런 게 합쳐져 가면서 좀 더 정확한 이제 테스트 결과로 간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지금 여기 써놓은 이 조건들이 이제 그런 게 있죠. 이게 범주형입니다. 범주형. 이런 경우에 몇 프로, 저런 경우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주형이라서, 만약에 수치형 그런 데이터 같으면은 그걸 범주형으로 이제 만드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범주형으로 만드는 과정. 예를 들어서 성적이 해서 100점까지 있으면은
낮은 성적, 중간 성적, 그 높은 성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 개로 나눠준 네 개로 나누든지 그거에 따라 그걸 집어넣어서 이제 그 베이지안을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됩니다. 책에 나온 그 베이지안을 한번 간단하게 이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데이터는 론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 데이터를 이제 하는데요. 대출 데이터를 하는데 이게 대출 데이터가 좀 묘하게 일단 한번 해보시죠. 뭐 여기 따라서 데이터를 이제 론 데이터를 읽고 나서 스트럭처를 한번 보시고요. 스트럭처 보시면은 여기 아웃컴이 있고 홈의 집 상태가 있고 인플로이 그 고용된 기간 뭐 1년 이상이냐 1년 이하냐 뭐 그렇게 돼 있고 집 소유는 뭐 모기지 있고 나 뭐 온 하나가 뭔지 모르겠는데 세 개의 레벨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 퍼포스가 뭐 또 이렇게 점점점이 있는데 그 베이지안이 들어있는 패키지가 이제 칼라 R인데 없으면 인스톨 해주시고 전 인스톨하고 나서 샵을 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로 로딩하고 나이브 베이스 해서 여기 아웃컴을 예측하는데 퍼포스 그 대출 용도 그 다음에 집의 지금 주거 상태 그 고용 기간을 해서 이제 베이지안 모델을 만들고서 테이블을 한번 보시죠. 테이블을 한번 보시고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세 가지 변수를 갖고 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는 첫 번째 변수는 이게 퍼포스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레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일 겁니다. 아마 7개일 거고요. 스트럭처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일 때 디폴트하고 이제 페이오프 요 가능성 그 다음에 그 요런 상태 그러니까 목적이 예를 들어서 자영업 작은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디폴트와 이제 페이오프 디폴트일 가능성이 작은 사업체인 경우 2배가 높네요. 그 완전히 그 뭐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뭐 홈 임프루먼트 그 집을 좀 개선 뭐 개량하는 거는 이제 감는율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홈 상태에 따라서는 모기지와 그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렌트에 대해서도 이게 나와 있는데, 렌트면은 이제 그 연체나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 모기지면은 뭐 페이오프일 가능성이 높고, 자기 소유인 경우는 뭐 비슷한 건가요? 그 다음에 고용 기간에 따라서는 1년 이하면은 1년 이하인 경우가 조금 이제 디폴트가 높고 1년 이상이면은 이제 페이오프 그 1년 이상 다니고 있는 상태인 경우는 이제 그 다 갚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게 예측되고 있네요. 자, 한번 여기까지 돌려보시겠어요? 시간을 한 3분? 아까 앞에 공식에서 그러니까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을 하는데 제 앞에 있던 걔가 조건 반응이고 네. 그리고 이 공식 전체에서 PA가 알고 PB도 알고 했을 때 앞에 조건 반응을 맞추는 게 이게 나을 디자인이다. 네. 이렇게 보나요? 예. 그러니까 조건 반응을 사실 확률, 사고 확률, 나을 디자인 그걸 컨셉추얼한 관계가 이게 이제 어떤 기존에 알고 있던 그 확률인 거고 기존에 알고 있던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이라고 한번 해보죠. 스팸 메일 어떤 메일 원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어떤 글자가 있다고 쳐볼까요? 대출이란 한 글자를 찾았어요. 그러면 대출이란 글자가 하나 있을 때 얘가 스팸일 확률이 이제 0.5%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또 다른 글이 좀 있어요. 그 다른 글이 뭐냐면은 뭐 대출하고 광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PB는 뭐냐면 PB는
이게 광고가 있었다는 거죠. PB가 아니라 B라는 사건, 광고를 우리 알았어요. 근데 광고일 때 B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스팸이란 거고, 스팸일 확률이 얘가 이제 이거는 사실 면적이니까, 전체 면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그리는 게 좀 좋은가? 기존의 PA,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까? 이게 스팸의 확률인 거고, 스팸 위치고, A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괜히 했다. 어쨌든 광고라는 거 그 전에 그냥 몰랐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스팸하고 넌 스팸하고, 스팸은 오는 이메일 중에 0.1%고 대부분은 너무 작게 잡았나? 뭐 스팸이 작다고 치죠. 0.9%. 전체 중에 얘는 그냥 메일 딱 하나 왔을 때는 얘는 이제 0.1%다 이거죠. 근데 너무 크게 그랬다. 0.1%. 어쨌든 이게 좀 작은 거라고 생각해 봐 주시죠. 맨 처음 이게 메일 딱 하나만 받았을 때 그 사건에서는 얘는 0.1% 확률인 거죠. 스팸일 확률이. 근데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 안에 광고라는 이제 말이 들어갔어요. 광고라는 이제 말을 찾는 순간, 이 광고라는 건 이제 메일 전체 오는 메일 중에 몇 프로, 광고라는 거는 전체 오는 것 중에 한 0.05 너무 맨날 작게 잡네. 0.05 정도가 이제 한다고 치죠. 그 다음에 요 면적 중에 이제 요 면적이 있잖아요. 요 면적. 광고면은 좀 인터섹트가 더 커야 될 것 같다. 그림을 뭐 하고 잘 잡았어야 되는데, 요게 0.03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스팸일 가능성은 0.1%였는데 이 광고라는 글자를 그 이메일 안에서 보는 순간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요 광고가 들어있는 놈은 0.05인데 그 세상에서 광고가 이제 들어있는 세상에서 이제 여기 스팸인 놈이 차지하는 부분은 면적은 0.03이다. 그러면은 5분의 3이니까 5분의 3 곱하기 0.1 이런 식으로 못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10분의 3 10분의 6이구나. 0.06. 이제 요 들어온 이메일이 이제 스팸일 확률은 0.6%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사후 확률이 이제 생기면서 점점 이게 요거에 대한 그 이메일에 대한 판단을 하나씩 또 새로운 그 단어를 발견하면 그것도 이제 또 추가해서 뭘 해주고. 여기서 사전 확률은 PA고, 네. 원래 아무 정보가 없었을 때 스팸의 확률, 예. 이게 0.01인 거고, 예. 이제 새로운 추가 정보는 거기에 뭐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예. 그게 사후 확률인가요? 예. 그 사건이죠. 그건 사건. 우리가 PB가 발생했을 때. 예. 사건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그 상태에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우리가 찾는 결과 스팸일 확률을 이제 그럴 경우 요것분의 요거는 이제 0.03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이 면적 크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뭐가 들어왔을 때 이 면적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교집합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요거 세 개 정보를 알고 있었을 때, 결과를 아는 거죠.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조건부 확률 P, A, B를 알 수 있다. B가 발생했을 때 A는 어느 정도냐 그걸 이제 아는 거죠. 스팸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스팸이 광고 때문에 발생한 거야. 스팸이 발생했다는 건 사후잖아요. 근데 그게 광고 때문에 발생한
광고란 단어. 예. 처음에는 익숙치 않긴 한데요. 저 숫자 요것만 갖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이제 막 이상해지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그때 이 베이지안 갖고 설명할 때 예전에 그걸 많이 했었죠. 그 뭐죠? 그 우리 몬티올 문제를 얘기를 많이 했었죠. 몬티올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괜찮나 시간을 이렇게 보면 여기 문이 세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문 1, 2, 3. 여기 어느 한 군데는 이제 그 고급차가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염소가 있어갖고 그 고급차를 맞추면 고급차를 주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골라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제 난 이 욕을 고를 거야.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차가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3분의 1인 거죠? 원래 세 개 중에 하나니까. 이게 일단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났을 때 사전 확률 PA인 거고, PA인 거고. 근데 이걸 골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이게 당신이 A를 골랐으니까 이제 B하고 C, 1번을 골랐으니까 2하고 3 중에 내가 문을 하나 열어줄게. 근데 그 문 안에는 이제 염소 있는 걸 열어주는 거죠. 자, 이제 사건이 하나 이제 생겼어요. 여기 염소가 이제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딱 열어줬어. 사건은 뭐냐면 이걸 3번을 연 거야. 자, 그러면은 요 1하고 2 사이에 요 사후 확률, 저걸 본 순간 여기 이제 그 차가 있을 확률은 어떻게 변할 거냐?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자, 이제 2분의 1이 된 건가요? 2분의 1이 된 건가요? 요거 남은 게 이제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 많은 경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거다 이거죠. 근데 베이지안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베이지안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요 경우 PA는 그렇고 B 저기 B라는 건 뭐냐면은 PB 요게 문제인데 요걸 열어줄 이걸 그림으로 그려주면 좋은데 뭐냐면은 맨 처음에 여기 각자 여기 다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인데 그 사건이 2번이나 3번이 일어나려면 3번 문을 열 확률은 몇 프로인가요? 1번은 절대 안 열겠죠. 왜냐하면 1번은 얘가 선택했으니까. 문을 열 가능성은 2분의 1인 거예요. 2분의 1. 얘를 열 수도 있고 얘를 열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가 염소가 있으면은 이제 요걸 열 거고 요걸 열 거고 여기 모르지. 만약에 여기에 이제 있고 세 개로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차가 있으면은 얘하고 얘 열 확률은 이제 2분의 1일 겁니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염소가 있어요. 여기에 염소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때 여기 차가 있으면은 얘를 열 거고 여기 차가 있으면은 얘를 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숫자로 어떻게 표시를 해주면 좋을까? 얘를 열었다는 사건은 여기 아니면 여기 있다는 확률이긴 한데 그림을 좀 어떻게 좀 예쁘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각자를 한번 좀 생각할까요? 여기 일단 여기 차가 있을 확률은 이제 다 3분의 1씩이에요. 3분의 1씩 맨 처음. 심플하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이 상태에서 얘를 열었다 그래서 얘가 얘 3분의 1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얘 확률은 바뀌지만은 얘 확률은 3분의 2로 바뀌지만은 얘 확률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좀 더 그려주면 좋은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점심 때 제가 제일 그 그림 잘 그린 거를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건 다 하셨나요? 그 아까 쉬는 시간 후에 제가 이제 이걸 조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베이지안을 훈련시켰으면은 이제 요걸 갖고서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요까지는 아까 하셨으니까 그 새로운 데이터 만약에 스몰 비즈니스면서 그 홈 상태가 모기지고 1년 이상일 경우 한번 예측해 봐라. 한번 해 보시겠어요? 요까지는 아까 해서 그 라이브 베이스 모델은 만드셨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요 상태에서 이제 그 뭐 디폴트하고 페이드 오프 그 확률, 요 상태에서 디폴트 페이드 오프 확률, 요 상태의 디폴트 페이드 오프 확률이 이제 어떤 그 독립적인 사건으로 돼서 처리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어느 쪽이냐라는 이제 판단을 내리는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판단을 해준다 이거죠. 기존의 그 데이터들 갖고서. 이건 어떤가요? 1년 이상이면은 좀 스몰 비즈니스인 경우는 작은 자영업 할 경우는 디폴트 확률이 좀 높네요.